박근호의 빅샷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나 매도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저희 오늘도 체결 강도 예시 종목과 함께 빅샷 종목을 다뤄볼 텐데 그 체결 강도를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무슨 신호인지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정말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거래량을 보면 한 100만 주 거래가 됐다. 그럼 우리 거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팔려는 거래와 살려는 거래 두 가지잖아요. 근데 100만 주가 거래가 됐을 때 과연 그 100만 주 중에 팔려고 하는 거래가 많았는지 사려고 하는 거래가 많았는지 그거를 이제 백분율로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당연히 살려고 하는 거래가 더 많은 게 좋겠죠. 그래서 체결 강도가 100보다 많으면은 100%보다 높으면 사자의 주문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00%를 넘어서는 종목들을 잘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먼저 체결 강도 예시 종목을 보면서 체결 강도가 정말 상승 신호를 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현대백화점 최근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유통주들은 긍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유통주 중에서 이제 백화점주들은 사실 많이 올라서 좀 약간 부담스러운 편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편의점이 실질적으로 지금 백화점의 어떤 그 매출을 따라잡았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거래할 수 있는 게 이제 GS, 이제 BGF 두 개인데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호텔이랑 그 강남에 있는 그 파르나스 호텔인가요? 그게 이제 GS 리테일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분리하면서 일단은 지금 GS 리테일 쪽은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고 BGF는 상당히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백화점 중에서는 현대백화점이 지금 신세계, 롯데 세 개 중에 가장 독보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편의점 관련 기업들은 불황에 강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백화점은 왜 주목받는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이슈를 들고 오셨을까요? 자, 일단은 내용도 나쁘진 않긴 합니다만 국민연금이 지금 일단은 현대백화점을 많이 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통주를 좀 많이 담고 사실 있군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보면 국민연금이 기관 매수세에서 국민연금이 중심이 되는 종목군들 찾아서 보면은 이게 흐름이 시장 대비해서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백화점도 지금 기사에서 나올 정도로 국민연금이 많이 사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은 일단 국민연금 흐름이 끊기기 전까지는 뭐 일단 계속적으로 흐름이 계속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약간 이가 빠진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매수 중에 어제 매수가 가장 큰 매수세를 좀 보여줬거든요. 그 다음에 보험, 투신, 은행, 공통적으로 어제 이제 그 현대백화점 쪽에 기관 매수세가 좀 약간 몰렸다라는 부분이 좀 약간 특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관계 강한 매수 신호가 어제부터 잡혔는데 백화점주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주가의 추이가 어느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네요. 저희 쪽에서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 여기 이제 두 번 정도 음봉 크게 나온 날, 이런 날, 그다음에 여기 음봉 3개 나오는 이런 날이 중요한데 사실 올라가는 것은 뭐 수급도 좋았고 시장에서 평가도 좋았고 유통주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관세라든가 어지러울 때 시장에서 좀 약간 안전자산 같은 역할을 좀 해주긴 했는데 이렇게 한번 가려보면 요거 뭐 팔아도 됩니다. 사실 저 밑에서 사신 분들은 팔아도 돼요. 근데 요 부분에서 사신 분들은 이제 손실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 자리거든요. 그다음에 살짝 반등, 그다음에 다시 조정, 어제 올랐는데 요 구간에서 이제 체결 강도가 상당히 좀 약간 계속적으로 홀딩을 해야 된다는 신호를 줬기 때문에 일단 의미 있는 어떤 종목으로 좀 갖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래일간 조정을 받을 때 체결 강도가 또 어떠한 신호를 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요 두 날인데요. 그 2.4% 그다음에 4.6% 빠진 날 보면은 한 달, 그다음에 3달 체결 강도가 다 100을 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물론 매수 타이밍을 체결 강도를 잡는 것도 좋지만 한 달 동안 체결 강도가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면 한 달 체결 강도가 100이 넘는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이 종목에 대한 매수가 매도보다 많다는 뜻이거든요. 3달 체결 강도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다음에 5일 체결 강도도 좀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다만은 두 개 중장기 체결 강도가 받쳐주면서 일단은 팔지 말고 기다리면 반등을 줄 거다라고 힌트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체결량도 좀 많이 늘어난 모습이 네. 확인되고 있고요. 또 제가 현대백화점을 그럼 왜 주목할까 또 네. 찾아봤더니 물가가 너무 높아서 푸드코트에서 그렇게 식사를 많이 한대요. 나왔죠. 어제 기사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백화점의 실적도 그거랑 또 연동돼서 좀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네.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중장기적인 체결 강도가 꽉 차 있는 모습 그리고 차 있는 만큼 주가도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체결 강도 예시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SM인데요. 인터주들의 흐름이 너무 좋아요. 네. 특히나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SM을 선택하신 이유 그 많은 것 중에 좀 네, 궁금하거든요. 일단 시장에서 평가가 가장 좋고 주가 흐름이 지금 주가 흐름만 봤을 땐 대장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업종군들 좀 네. 분석을 하다 보면 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단어가 어렵고 생소한 단어가 많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뭐 반도체들도 사실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이 엔터 업종이 사실 저한테는 제일 까다로운 업종이에요. 왜요? 저는 이 소위 얘기하는 아이돌이라는 분들을 거의 모르거든요. 아이돌이랑 분이라는 거리가 느껴집니다. 네. 네. 거의 모르거든요, 네. 진짜로.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에스파 누구지 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실적이나 이제 시장의 어떤 그 리포트들 많이 보는데 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SM의 기사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앞서서도 잠깐 좀 네. 설명이 된 것 같은데 DOU가 지금 현재 아. 비중을 33%는 45% 늘렸는데 이게 2분기서부터 이제 실적이 네. 반영이 됩니다. 2분기서부터 SM의 실적이 반영이 된다라는 게 지금 다른 엔터주들과의 어떤 네. 차별성인데 다른 뭐 하이브나 YG, 뭐 JYP 이런 쪽은 이제 아티스트가 어떤 활동을 보이고 앨범을 내고 안 내고 이런 것들로 이제 평가를 받는데 지금 SM 같은 경우는 DOU가 이제 DOU 실적 잘 나면 1년에 한 300억 정도 나오거든요. 영업이익이. 네. 그게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이제 40% 정도, 45% 빠지면서 SM의 실적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에스파 같은 경우는 이제 월드 투어를 하는데 월드 투어의 그 도시 숫자가 중간에 늘어났죠. 그것 네.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엔터사들이 가장 큰 어떤 영업이익이 보탬이 되는 게 그 공연인데 그것과 관련돼서 성료를 했다라는 부분들 41회 공연 계속 매진으로 41회면 뭐 엄청난 와, 진짜 부분이죠. 대단하네요. 그다음에 네. 에스파 같은 경우는 맨 밑에 이제 VMAJ 이거는 네. 일본은 이제 이걸 반대로 쓰나 봐요. 우리는 뮤직비디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본은 이제 비디오 뮤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구나. 네. 비디오 뮤직 어워드 재팬 사관왕 위험을 달성을 했다. 이런 뭐 뉴스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SM의 지금 긍정적인 기사가 정말 많고 특히나 중국 시장의 영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더 개선될수록 SM이 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 영상 되게 많이 보거든요. 에스파 영상. 네. 네, 그만큼 SM이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엔터주들과의 주가 추이가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해요. 네,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올해 1월 첫 거래일 날 동시에 출발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올해 첫 거래일 날 근데 동시에 왜 이제 JYP는 없습니까? 이게 3개밖에 안 나와요. 그렇군요. 네. 네 개를 넣을 수가 네. 없어요. 그리고 JYP가 지금 주가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혼자 빠졌군요. 주가가 안 네. 좋아요. 그래서 SM이 1등입니다. 1월 첫 거래일 날 1월 2일 날 샀으면 지금 51% 수익이에요. 어제 기준으로. 그다음에 와. 지금 빨간색이 이제 YG 엔터, 파란색이 독보적이네요. 하이브인데 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하이브가 안 꺾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이브가 여기서 꺾여버리면 말리는 올라갔다 엔터주들이 같이 내려오는데 하이브가 이제 상승 기조를 유지해주고 다른 어떤 그 엔터사들이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엔터주들과 비교했을 때도 수익률 측면에서 정말 많이 올랐던 게 좀 눈에 띄는데 그렇다면요. SM만의 차트 좀 단기적으로도 볼 수 네.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좋은 부분은 종가상으로 일단은 올해 최고치를 좀 갱신을 했다라는 게 가장 좀 좋고요. 좀 약간 길게 잘라서 그렇긴 네. 합니다만은 여기가 이제 역배열된 구간인데 저 뒤에 이제 정배열된 구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나름대로 역배열 구간 짧게 극복을 하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그다음에 밑꼬리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 밑꼬리들이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시초가에서 많이 빠졌다가 다 끌어올려서 이제 끝나는 날이 좀 이틀 정도 나왔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흐름이고 일단 어제 윗꼬리가 좀 약간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보통 이게 양봉이 나오고 윗꼬리가 이제 있는 것을 기술적 분석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양봉에서 이제 윗꼬리가 없이 끝나는 날이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음봉 나오는 날이 있죠. 그 두 개가 합쳐진 것으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 나올 매물을 오늘 나올 매물을 어제 조금 소화를 했다. 소화를 이런 했고. 식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SM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그 전에 또 체결 강도가 신호를 준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저 화살표가 있는 네. 날 체결 강도 한번 네. 볼게요. 근데 이게 많이 네. 올랐는데 체결강도 나와서 아쉬워할 필요도 없는 게 사실 네. 저는 좀 약간 마감 쪽에 붙여서 사는 것을 권장해드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체결강도 계속 나와줬거든요. 네. 자, 체결강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일이었고요. 네, 6.7% 오른 날 체결강도 이제 올랐다가 조정 줄 때 빠졌고 다시 들어갔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아직도 좋은 체결강도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네. 들어간 날 179, 굉장히 좋은 흐름. 어제 기준으로 이제 한 달 체결강도도 100을 들어갔고 60일도 99.9네요. 네. 네, 이건 이제 오늘 좀 올라가면 100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20일 날 5% 조정을 받는 날에도 일주일 체결 강도가 100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특이하고요. 그 후에 전반적으로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엔터주 그 SM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또 주가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예시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KD. 네, 저도 처음 보는 기업입니다. 근데 네.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하는 업체예요. 근데 굉장히 좀 저가주고, 근데 뭐 이렇게 적자가 나진 않더라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이재명 네. 당대표 테마주로 지금 엮여 있잖아요. 지금 대장입니다. 네, 지금 대장주고요. 네, 그렇군요. 시세가 가장 좋고 그다음에 네. 워낙 가볍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사 선정하신 거 먼저 볼게요. 네. 자, 이재명 테마주 KD 탄핵 전국 속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1위라고 하는데 사실 실적은 우리가 보통 테마주를 고를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네. 이 주식은 테마주긴 한데 테마가 꺼져도 기업이 좋으니까 일단은 뭐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겠지라고 해서 그런 좀 약간 견실한 종목군들을 테마주 중에 고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전으로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기업 가치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보다는 좀 네. 약간 위험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테마주 중에 항상 대장입니다. 네. 뭐 이 기업이 위험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나름대로 뭐 괜찮은 기업이에요. 근데 시총이 좀 작아서 그렇지. 근데 테마주가 너무 어려운 게요. 네. 사실 여기 기사 들고 오신 것만 보더라도 중앙대 동문으로 알려졌는데 네. 중앙대 동문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정말 많이 올랐네요. 기세 상한가 네. 가기 전에 네. 음봉에서 신호가 나왔거든요. 그 부분이 좀 약간 의미가 있어서 이제 이 종목을 좀 선정을 했고 바로 네. 요날 신호가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건 네. KD에 대해서 뭐 이제 관심을 둬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네. KD가 저 화살표 있는 날의 체결 강도로 좀 시그널을 줬는데 그 후에 지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이 점을 좀 유의하시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세 네. 상한가 점상 갔다가 거의 뭐 하한가 비슷하게 빠지고 굉장히 네. 많이 흔들었죠. 체결 강도 없이면은 뭐 버티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날 이제 음봉인 날 체결 강도가 이제 완성이 되면서 일단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기세 상한가 소위 말해 점상 갔고 중간에 굉장히 많이 흔들었는데 체결 강도가 이 한 달 체결 강도까지 100 이상 들어가면서 일단은 뭐 이런 건 이제 데이 트레이딩이나 이런 것들을 응용하셔도 되긴 합니다만은 거의 2번에 가까운 상한가 이틀은 체결 강도가 아니었으면 중간에 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털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26일 날도 사실 27%면 너무 많이 오른 거기 때문에 네. 충분히 차익에 대한 욕구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이 매수뿐만 아니라 매도 신호 역시나 체결 강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세 번째 예시 종목 확인해 봤고요. 네 번째 종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비아를 들고 오셨고요. 네, 가비아 같은 클라우드 관련된 네, 기업입니다. KINX를 종속 기업으로 두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네. 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작년에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ETF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 관련된 ETF가 네.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 과천에 있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가비아가 있고 종속 기업으로 KINX가 있는 KINX가 과천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제 열었는데 수도권에서 열 수 있는 마지막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요? 이제 네. 전기나 물 때문에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가 없어요. 네이버도 이제 저기 세종에다 지었죠. 데이터 센터를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요것과 관련돼서 일단 KINX는 좀 연초에 관심을 받았다가 지금은 가비아가 KINX 대비해서 좀 관심을 높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도 한번 볼게요. 네.
신호가 이제 이날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연속 이제 오르고 네. 있는 그런 좀 굉장히 교과서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신호가 나온 뒤에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양봉을 그려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기 장대 양봉 나와준 날, 네. 그날 신호가 나온 거죠. 네, 이날 그때 맞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일단 13% 예. 오른 날 사실 따라잡기도 뭐하고 기다리자니 더 갈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 주식은 네. 그게 어렵죠. 차트를 할 때는. 근데 맞습니다. 거래량이 뭐 거의 20배 이상 좀 늘어나면서 체결 강도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5일 체결 강도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일 체결 강도 바로 한 달 네. 곧 기다릴 100이네요. 강도가 네. 100을 목전에 두고 있죠. 약간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되는 상승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체결 강도를 좀 확인하면서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 매수 신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긴 기간 동안 계속해서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때 급등했을 때 지금 팔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때도 체결 강도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예시 종목 4종목 살펴봤고요. 이제 드디어 빅샷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빅샷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한국전자금융을 선정을 하셨는데요. 선정하신 이유는 뭘까요? 일단 뭐 ATM 네. 관련이 있긴 합니다만은 뭐 이제 뭐 벤이라든가 카드 관련돼서 그런 걸 하는 기업인데 나름대로 지금 주가랑 체결 강도가 네. 상당히 좀 약간 의미 있습니까? 의미 있는 구간이 좀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정하신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세븐일레븐 ATM 사업 한국전 사실 요즘에 사실 현금 뽑아갖고 다니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결혼식 갈 때 뽑는 그렇죠. 거 같아요. 결혼식이나 뭐 장례식장 이런데 하긴 합니다만은 네. 일단은 ATM 사업 한국전자금융에 판다 600억 이상의 어떤 현금을 확보를 한다. 이제 롯데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고 이제 한국전자금융은 600억에 산다는 뜻이 되겠죠. 한국전자금융 25년 전 요게 더 저는 센 그 제로 같아요. 환경부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수행기관 여기서 최근에 그 앵커께서 이제 운전을 하시다가 어떤 네. 건물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과거처럼 이제 뭐 얼마 나왔어요라고 이제 그 주차비 징수하는 분들 거의 안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그 자동 주차 나이스라고 해서 무인 주차 네, 사업이요? 무인 주차. 네. 요거과 관련돼서 저는 이게 아직도 많긴 하지만 아직도 시장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이 복합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선 그럼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구간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올랐다가 네. 지금 횡보하는 구간에서 저는 요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제 크게 처진 날 시장 때문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자체 수급일 수도 있는데 크게 처진 날 밑꼬리들을 굉장히 길게 달면서 한 5천 원 이상으로 빠짐 않게 계속적으로 좀 약간 관리가 되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횡보하는 구간에서 거래량 좀 약간 늘어나면서 살짝 그 전고점을 다 넘어섰어요. 과거에도 보면 여기 윗꼬리들 보면은 지금 가격 한 5,300원 정도 오면 다 이제 밀리는 흐름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어제는 윗꼬리 거의 없이 딱 이쁘게 좀 끝난 듯한 느낌. 체결 강도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이 차트상을 보면 한 4달가량을 이 박스권에서 횡보하다가 지금 주가의 레벨업이 나온 다음에 또 다시 기간 횡보에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체결 강도 신호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체결 강도가 이제 횡보하는 기간 동안에 올랐다가 네. 횡보하는 기간 동안에 60일 체결 강도가 안 풀렸어요. 그러네요. 20일 체결 강도도 좀 약간 내려가긴 했습니다. 안 풀렸고. 근데 어제 일단 거래량이 조금 약간 늘어나면서 당일 체결 강도 200이 넘었고 5일 체결 강도도 지금 이제 4일째 연속 100 이상을 유지를 해주고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 보여주고 이제 올라가 있다라면은 그러려니 할 테지만 이제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런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게 참 의미가 좀 있어 보여서 한국전자금융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빅샷 종목은 한국전자금융이고요. 당일 일주일 그리고 한 달, 석 달까지도 100을 넘어선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연 횡보 구간을 또 다시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빅샷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 네. 지금 이제 그 코스맥스, 그다음에 한국콜마,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사실 3대장인데 실적이 좋아지는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속도만 보면 코스메카 코리아가 사실 대장이에요. 근데 주가가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빠지는 종목군들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이 왜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지, 그 코스맥스는 올라가는데 이 종목만 왜 이렇게 빠지는지 사실 저는 이해하기 좀 약간 힘들거든요. 이제 코스메카 이름은 이제 코스맥스의 메카가 되겠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지은 거고요. 일단 차트랑 실적을 같이 보면은 사실 좀 약간 주식 시장이 그렇게 이성적이지만은 않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 관련 기업인데 과연 어떠한 이슈를 들고 오셨을지 먼저 살펴볼게요. 코스메카 실적. 코리아 미국 네. 이제 선케어 시장 급성장 수혜 기대. 미국에서 이제 이 선케어가 네. 사실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만들고 싶어도 아무나 못 만들어요. 그래요? 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케어 시장의 급성장 수혜를 기대를 한다는 건 나름대로 좋은 거고요. 일단 실적 늘어나는 거 보면 사실 지금 늘어났으면은 이 정도 됐으면 코스맥스랑 어느 정도 좀 약간 보조를 맞추면서 주가가 올랐어야 되는데 네. 너무 안 좋아요, 주가가. 그래서 지금 저가 메리트가 상당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지금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영업이익은 한번 좋아졌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좀 좋아지고 있는 네. 모습인데 그럼 주가는 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주가가 지금 제가 덜 잘랐는데 네. 고점이 조금 더 높아요. 근데 네.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정배열된 후에 어느 정도 좀 약간 상승으로 턴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만 좀 받쳐주면 되는데 뭐 악재가 있어서 떨어진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그 수급이 코스맥스 쪽으로 너무 좀 몰리지 않았나. 저는 그냥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가격적으로 상당히 좀 메리트 있는 가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체결 강도가 신호를 줬기 때문에 선정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신호를 줬을까요? 일단은 중장기 체결 강도는 뭐 워낙에 내려가서 살짝 횡보하는 구간이기 네. 때문에 좀 개선은 되고 있지만 아직은 100은 들어가진 않았고, 그다음에 거래량은 어제 한 2배 정도 늘어나면서 150일, 100일 정도로 아주 훌륭한 체결 강도는 아니지만 횡보에서 상승으로 전환하기 끄트머리에 나올 수 있는 어떤 횡보를 마감하는 체결 강도로서는 손색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근호 이사와 함께 빅샷 종목 2종목 그리고 체결 강도 예시 종목 4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과연 오늘 빅샷 종목은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시그널을 준 것일까요? 앞으로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박근호 이사와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